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3월달과 4월달 순환매가 어디로 갈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는 내 생각에는 반도체가 수급이 너무 과열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순환매 위주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간단하게만 체크하면서 영상을 마칠 겁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있고요. 눈꽃빙수 이상 회원이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그 회원이면은 다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초대 주소를 회원 전용 게시물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유사투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죠. 3월달, 4월달 순환매 어디로 갈까? 지금 이제 3월 17일 날 이걸 찍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말씀드리면 피어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이게 코스피 인덱스랑 기가 막히게 갑니다. 그래서 요 바닥권에서는 요 과매도권에서는 주식을 좀 사야 되고 과열권 되면은 주식을 좀 줄여야 된다.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업종 쏠림 지수가 국장에서 지금 이게 붉은색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이게 내려올 때마다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간다는 말이 뭐냐면 업종 쏠림 지수가 1등이랑 꼴찌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대부분이 다 올라가는데 1등이랑 꼴찌가 많이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일부만 올라가든지 예전에 이제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 올라가는 그런 2차 전지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면은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게 붉은색만 올라가는 그런 장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이 붉은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밴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뭐 마이너스 0.35까지나 0.3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좀 시장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 해야 되겠는데 위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 설림 지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하기가 좀 편하죠. 미국장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표의 신뢰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냐? 항상 저는 이제 상대 강도가 센 것들 위주로 플레이합니다. 상대 강도가 세고 그리고 매번 장 마감하고 나면은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이 얼마나 매수했냐 이거를 50등을 뽑아보고 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기관의 매수 금액이 이제 평균적으로 상위 50등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장 마감하면은 매번 이제 텔레그램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회원분들도 보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뽑는 거는 도대체 이제 매수 버튼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섹터들이 뭘까? 그것과 이 상대 강도가 센 놈들의 교집합을 자꾸 이제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자체에 강한 놈들 위주로 플레이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위주로 플레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소부장들이 먼저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수급이 좀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반도체 소부장은 먼저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삼성전자를 일단 좀 몰아보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19일날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주주총회까지 끝나고 21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릴 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중국 소비 테마라고 하는 이 ETF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종 발견이 되고 있는데 간만에 이제 앞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강도가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럼 중국 소비 테마 ETF를 까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마 리서치니 삼양식품이니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 두 칸 뒤로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못하던 놈이 그래도 좀 잘하는 그런 국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중국 소비 테마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항상 알테오젠이 있었고 알테오젠 이번에 이제 계약까지 터졌으니까 그다음에 방산과 조선이 계속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산과 조선이 다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전력기기는 아직 수급이 확 비어져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데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 것들도 보여야 되는데 우선 업종 단위로 좀 보게 되면
좀 전에도 영상에서도 반도체 너무 꽉 찼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비워져 있는 건 그래도 바이오는 좀 비워져 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가 과매도권으로 들어와서 이때부터 지난주에 알테오젠 같은 거 많이 사놔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또 텔레그램에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스 유틸리티 이것도 이제 이거 LNG 쪽으로 언젠가는 알래스카랑 뭔가 있으면은 한국가스공사도 튀지 않겠냐.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그 과매도로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항공과 국방도 과매도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급 비어져 있는 것들도 결국 이제 상대 강도가 센 것들 위주로만 체크를 하는데,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컨셉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을 보죠. 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일정들이 3개가 모여 있는데 이번 주에 꽤 강력한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들이 소멸되고 나면 시장이 차익 시연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차익 시연을 일단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특성상 항상 세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거길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1분기 때 되면은 유한양행의 어떤 이벤트, 알테오젠은 지금 계약도 나왔고, 그 다음에 ABR 바이오도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지금 머크와의 어떤 임상 데이터 발표가 한 20일쯤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나 또는 SK 바이오팜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학회 모멘텀이 바이오가 이제 AACR이 있습니다. AACR 전에 이제 3월 말에 또 초록 공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미래셋 제약바이오 연구원님도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알테오젠 SC 제형기술 수출하는 거 나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음영으로 체크를 하셨는데, 그 이외에 보게 되면 꽤 많은 바이오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으로 또 흐름이 다음 주부터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먼저 체크를 해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알테오젠은 반등하기 시작했고 수급이 확 채워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보로노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빠져야 되고, ABA 바이오도 좀 빠져야 된다 생각해요. 수급이. 이 보로노이도 수급이 좀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로노이가 훨씬 더 빨리 수급이 빨리 빠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차오르고 있는 것들은 SK 바이오팜, 뭐 바이오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파마리서치, 휴젤 이쪽은 뭐 제가 봤을 때 중국 소비 테마로도 분류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소비 테마 ETF를 까서 보게 되면 PDF에 파마리서치가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퓨처캠이나 올릭스 이런 것들도 지금 수급이 좀 차오르고 있다. 그리고 ST팜이나 바이넥스는 아직 아니고, 삼바도 아직은 과매도권이다. 뭐 이 정도고, 한올바이오파마는 3월 말에 이제 임상 데이터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건지 빨간색 수급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다음 TNL은 사업 보고서 보니까 그래도 수주 잔고가 꽤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점진적으로 좀 더 이제 과매도가 되면 볼만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호하고 있는 게 이제 방산들인데, 방산도 지금 많이 수급이 비어져 있어요. 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도 나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나름 과열권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아직도 과매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은 사업보고서 까가지고 3분기 대비 수주잔고 비교하게 되면은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3분기 대비 4분기 전반적으로 연결로 수주잔고도 많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국항공우주도 방산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에 시장에서 주가가 안 갔던 이유가 완제기 수출이 매출 인식이 좀 더디다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그렇게 이제 실적 증가율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쉬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완제기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완제기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 흐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뒷받침되고 있는 비행기 수출을 보게 되면 이 비행기 수출 데이터가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완제기 수출이 1월 달에 발생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해서 보면 비행기랑 부품을 1분기 때 그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QOQ랑 YY로, 특히 YY로는 51%가 증가하고 있는 그림이고, QOQ로도 22%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새겨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DB 하이텍 이런 것들도 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구한신으로 중국에서의 이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DB 하이텍도 지금 과매도니까 한번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이제 파운드리의 고객사들은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잖아요. 이 팹리스 회사들이 파운드리를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갑자기 DB 하이텍 쓰다가 중국에 있는 거나 대만에 있는 거나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파운드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고객사들, 그러니까 모듈 회사나 이런 회사들, 엔드 유저들한테 퀄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파운드리를 바꾸게 되면 새로 퀄 인증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 애들이 DB 하이텍에다가 또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또는 DB 하이텍의 제품들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DB 하이텍에서 양산해주는 제품들이 팹리스 회사가 DB 하이텍에 오더 넣고 DB 하이텍이 양산한 거가 결국 최종 엔드 유저가 중국 회사들일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DB 하이텍도 맞는 그림인 것 같다. 결국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경제 지표상에서 오늘도 보면은 중국의 소매 판매가 꽤 좋았단 말이죠. 중국의 소매 판매가 좋았다고 이 가정을 했을 때 중국과 관련된 어떤 소비 테마, 소비가라들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안 그래도 매수 체크를 계속 해보니까 뭐 휠라 홀딩스와 같은 어떤 의류도 시장에서 막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는 이제 소매에서 대표적으로 국내에 이제 쏟아져 와서 이제 다른 이제 합병 모멘텀까지, 합병이 예상되는 뭐 DS 증권에서 얘기한 합병 모멘텀이 예상되는 뭐 CJ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최근에 수급이 과매도되어서 채워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눈에 드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가 이벤트가 너무 이제 근접해 있다. 그래서 바이오 이벤트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중국의 어떤 소비 테마 이런 것들도, 중국과 관련된 소비 테마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아 뛰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려면 반도체가 쉬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당장 바이오 이벤트들 있고, 거기에 오늘 이제 경제지표 상에서 소비 좋다라고 나왔으니까 중국 소비 테마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냐.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 올리브영도 있을 것이고, 텐센트랑 중국판 버블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4월 5월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벤트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계약이 터졌으니까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 학회 모멘텀에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테마가 그 다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동시에 방산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저는 줄인다면은 결국 이제 방산, 하나 시스템 같은 거는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항공우주랑 DB 하이텍은 반도체는 뭐 이쪽으로 좀 더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YG엔터나, 그 다음에 JYP 엔터나, 이런 중국 소비 테마 중에서 또 삼양식품 수출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수출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1분기 수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마리서치도 수출이 잘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확정 수출로 시장에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뭐 텔레그램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수출도 잘 나왔고,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 확정 수출 데이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젤도 수출이 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보톡스 미국향 수출이 잠정 수출 데이터로도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정 수출 데이터만 열어놓고 있는데, 확정 수출 데이터 또 찾아가지고 열어가지고 또 찾으려면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금방 끝내고 싶어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보톡스 미국향 수출이 꽤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휴젤 영향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휴젤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확정 수출 데이터에서도 휴젤 지역에서의 보톡스 수출이 괜찮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J도 지금 수급 과매도에서 이게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CJ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니까 시장에서 중국 소비 테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 강도가 여기 중국 소비 테마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바이오가 계속 견조하게 앞에 있고, 그리고 방산. 그래서 방산, 바이오, 중국 소비 테마 이 세 가지가 시장에서
반도체가 쉴 때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데 일정상에 보게 되면 바이오가 먼저 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바이오가 이제 수급이 차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는 이미 뭐 과매도가 된 녀석들도 있고 과열권에 들어간 놈들도 있어요. 이제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과열권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요걸 좀 내려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서 같이 한번 방산 3개만 수고 오실레이터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과열권이에요. 이미 계약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과열권으로 들어왔고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과매도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과매도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하나만 과매도인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저는 방산에서는 마음에 들고 에라진 X1은 요게 좀 애매한 위치이긴 한데 확실히 돌아서는지는 좀 봐야겠죠. 요렇게 요건 색깔을 이제 노란색으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도체는 한번 이번 주에 차익 시연을 시달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방산이랑 바이오랑 중국 소비 테마 이 3가지의 시장이 포커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